네, 여러분, 투자와 재무 제 5주차 수업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3장 끝났고요. 이제 그 5장 들어갈 건데, 자, 5장부터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그 확률 통계학적인 그런 지식이 좀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좀 우리가 분석적인 약간 그 소리적인 그런 내용들을 이제 다룰 건데, 자, 그러기 위해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확률 통계 그 확률 분포 그리고 확률 분포의 평균과 분산 뭐 이런 거 정도는 계산하는 거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 5장 하기 전에 그 예비 단계로서 이제 우리가 확률 분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고, 이미 벌써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때 다 확률 분포 또 어떤 평균 분산 계산하는 거 다 해봤고, 또 아마 여러분들 경제 수학에서도 했을 수도 있고 경제 통계학 또는 계량 경제학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는데, 자, 그 기존의 확률 분포나 확률론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제가 이 코스에서 지금 요 5장 하기 전에 예비적으로 하는 이 확률 분포에 관련된 저 수업은 잘 들으시면은 사실 그 이후의 수업뿐만 아니라 나중에 다른 거 하는데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은 뭐 확률 변수 하면은 뭐 이런 거죠. x가 확률 변수인데, x가 뭐 예를 들어서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예를 들어 5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이런 거예요. 그쵸? x가. 자,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몰라.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나올 수도 있고. 자, 세 가지기 때문에 이게 3분의 1의 확률, 3분의 1의 확률, 3분의 1의 확률. 이건 이제 보통 우리가 균등분포라고 하는 거고, 이런 균등분포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자, x라는 변수가 있고, x라는 변수가 자,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또 뭐가 되거나 5가 되거나 이런 거고, 예를 들어서 1이 될 확률이 20%, 0.2, 2가 될 확률이 뭐 50%, 0.5, 5가 될 확률이 뭐 0.3,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자,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통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고 해가지고, 자, x 여기다 쓰고 여기다 이제 그 x가 나올 그 확률 여기다 써가지고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5가 되거나, 자, 1의 확률은 0.2, 2의 확률은 0.5, 5의 확률은 0.3, 뭐 이런 방식. 물론 이제 합하면은 확률의 모든 합은 얼마? 1이 돼야 되겠죠. 이렇게 어떤 표로 그리는 방식도 있겠습니다. 자, 뭐 이런 게 하여튼 그 확률 변수고, 요건 이제 연속 확률 변수가 아니라 이산 확률 변수가 되는 거죠. 자, 이런 거의 기대치 어떻게 계산합니까? 자, 기대치는 보통 이제 우리가 그 나올 수 있는 값에다가 그거의 확률을 곱해서 다 뭐 해준다? 다 더해준다. 이건데,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값 이거잖아요.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5가 되거나 이거지. 1이 될 확률이 얼마? 0.2. 2가 될 확률이 얼마? 0.5. 그리고 5가 될 확률이 얼마? 0.3. 자, 그래서 이거 다 더해준다. 다 더해준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그 확률을 갖고 일종의 가중평균을 하는 거지. 확률을 갖고 각 나올 수 있는 값에다가. 자, 그래서 0.2 더하기 1 더하기 1.5 해가지고 2.5 얼마 해서 2.7, 평균 2.7입니다. 그렇죠? 2.7은 물론 여기쯤 되겠는데, 2.7은 이게 나올 수는 없는 값이죠. 1이나 2나 5가 나오는 거니까. 하지만 평균은 나올 수 없는 값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요. 있고. 자, 요건 평균이고, 분산. 이제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그게 뭐다? 표준편차다. 표준편차다. 그래서 일단 표준편차 구하려면 당연히 이제 분산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x의 분산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 표시를 하고, 자, 요거는 그 나올 수 있는 값에서 그 평균을 빼주고 방금 전에 계산 2.7이죠. 2.7 그거 빼주고 제곱하고 요 각각에 대해서 뭐를 확률을 곱해서 다 더해줘라. 요게 분산이잖아요. 그쵸? 이게 분산. 자, 그러면은 자, 보다시피 이 그대로 이걸 풀면 어떻게 될까요? 자, xi로 나올 수 있는 값은 1이나 2나 5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 빼기 요거 평균 방금 얼마? 2.7의 제곱 곱하기 요 1이 나올 확률이 얼마야? 이거 pi 1이 나올 확률 얼마? 0.2 더하기 다시 또 2 빼기 얼마? 그대로 2.7 요거의 제곱 곱하기 이거 2가 나올 확률 얼마? 0.5 더하기 5 빼기 2.7 요거의 제곱 곱하기 확률 얼마? 0.3.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죠. 요거 이제 뭐 우리가 계산기로 계산하면 쉽게 나오는 거. 요게 바로 분산이고. 그 여기다가 이제 루트를 씌우게 되면 그게 바로 x의 그 표준 편차, 시그마 x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많이 표시를 하죠. 원래 이제 x가 예를 들어서 지금 단위가 뭐 예를 들어서
단위가 이제 보통 있어요. 단위가 그냥 숫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단위가 뭐 킬로그램이다. 이게 1kg가 될지 2kg가 될지 5kg가 될지 모르겠다. 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신생아가 있는데 신생아가 뭐 5kg씩 되지는 않겠지만 신생아가 1kg로 태어날지 2kg로 태어날지 뭐 5kg로 태어날지 잘 모르겠다. 5kg 태어날 가능성은 없죠. 자 일단 뭐 그럼 확률 분포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자 킬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쵸? 킬로그램. 그래서 평균을 계산을 하면은 평균 2.7도 단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2.7kg 단위가 그대로 따라오죠. 자 근데 분산은요. 분산은 단위가 킬로그램 제곱이 돼. 왜? 이 제곱이 되기 때문에 안 좋잖아. 단위가 안 맞잖아. 그래서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우면은 요게 뭐가 돼? 표준편차가 이 킬로그램. 그래서 이 표준편차의 단위는 원래의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그 분산보다는 표준편차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그 전반적인 그 분포에서 평균이 어디냐? 요게 이제 첫 번째 평균이고 위치가 어디냐? 중심이 어디냐 이 문제고 이제 어느 정도 퍼져 있느냐? 요게 이제 그 흔히 얘기하는 이제 표준편차가 되겠습니다. 자, 확률 변수. 디터미니스틱하게 어떤 특정 값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사전적으로 이 값이 될지 저 값이 될지 알 수가 없다. 자, 하지만 사후적으로는 사전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뭐 1도 될 수 있고 2도 될 수 있고 3도 될 수 있고 4도 될 수 있고 뭐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00도 될 수 있다. 사전적 그래서 1이, 1이 될 확률이 얼마고 2가 될 확률이 얼마고 3이 될 확률이 얼마고 4가 될 확률이 얼마고 뭐 점점점 100이 될 확률이 얼마다. 이런 게 확률 분포인데 사전적으로 무지하게 복잡한데 사후적으로는 x가 이런 건데 사후적인 x는 뭐 3이 나오거나 숫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쵸? 뭐 99가 나오거나 뭐 97이 나오거나 어떤 어떤 확률적인 이 확률에 따라서 확률이 높은 것들은 좀 나올 가능성이 크고 확률이 낮은 것들은 좀 나올 가능성이 작지만 사전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확률 분포라고 해서 이런저런 값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이런저런 이제 확률이 다 다르고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지만 사후적으로는 딱 하나 그냥 숫자가 하나 그냥 나오고 끝입니다. 이게 이제 바로 확률 변수고요. 확률 변수고. 자, 그래서 1, 2, 3, 4 카드가 적혀있는 상자 내에서 카드를 무작위로 섞은 다음에 하나 카드를 꺼냈을 때 거기서 적힌 숫자를 X라고 하자. X는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는 확률 변수죠. 그쵸? 자, Y를 우리나라 현재 40세 성인 남성 중에서 뭐 수백만 명이 있겠죠. 뭐 한 수백만 명까지는 아니고 한 100만 명 있겠지. 뭐 100만 명은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뭐 7, 80만 명 있다 치면 그 7, 80만 명 중에 한 명 무작위로 뽑아. 뭐 쉽진 않지만 뽑아서 그 사람의 키 단위 센티미터. 그쵸? 자, Y는 확률 변수입니다. 누가 나올지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Y가 163.5가 나올 수도 있고 171.27이 나올 수도 있고 181.83이 나올 수도 있고 뭐 등등등. 70만 명이 있다 그러면은 70만 개 숫자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확률 변수. 자, 삼성전자 주가 수익률 2020년 자, 1년 동안에 예를 들어 우리가 연초에 삼성전자 주가가 뭐 예를 들어서 41,000원이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연말까지 올해 12월 말까지 가면은 얼마가 될까? 그거에 따라 이제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는 거죠. 몇 프로 증가했을 수도 있고 몇 프로 하락했을 수도 있고 뭐 제로에 가까울 수도 있고 얼마가 나올지 모르는 사전적으로 이것도 확률 변수. 자, 2020년 현대차의 단기순위 연간 단기순위 아직 안 나왔죠. 자, 2020년 동안에 그 총 1년 동안에 현대차의 단기순위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다. 1조가 나올지 2조가 나올지 3조가 나올지 1.1조가 나올지 1.5조가 나올지 2.1조가 나올지 모르겠다. 역시 확률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요. 비가 온다 안 온다는 확률적으로 결정되는 거지만 비가 온다 안 온다는 확률 변수다 아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확률 변수는 반드시 이 변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숫자여야 돼요. 숫자였죠. 그렇죠? 키 숫자였죠. 수익률 증가율 숫자였죠. 단기순위 숫자였습니다. 숫자여야 돼요. 숫자여야. 그래서 비가 온다 안 온다 이거는 자체적으로 확률 변수가 아니다. 하지만 비가 오는 거에 대해서 1을 주고 비가 안 오는 거에 대해서 0을 준다.
그러면 이게 0이면 0 아니나 1로 실현되는 그제서야 이제 요거는 확률 변수가 되는 것이죠. 0이나 1로. B가 온다 안 온다 요 상태에서는 확률 변수가 아니겠습니다. 숫자로 우리가 바꿔 주어야 비로소 이게 확률 변수가 된다. 자, 그래서 이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그 이산 확률 분포가 있고 연속 확률 분포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고요. 자, 확률 분포는 일단 x가 나올 수 있는 값이 뭐냐, 그리고 그 값이 실현될 가능성, likelihood가 뭐냐를 나타내는 거고, 그거를 표로 어떤 그 함수의 형태로 또는 그림, 그래프의 형태 등 여러 가지로 표현이 가능하게 되겠다. 자, 일단 이산 확률 분포는 아까 제가 처음에 예를 들었듯이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5가 되거나 이렇게 다 뜯어낼 수가 있어. 분리할 수가 있어. 그렇죠? 디스크리트하게. 자, 그런 게 바로 이산 확률 분포가 되겠고요. 자, x가 0이나 1로 실현된다. y가 1이나 2나 3이나 4로 실현된다. z가 꼭 정수여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2분의 1이나 3분의 1이나 5분의 1로 실현된다. 이렇게 다 분리되면 돼. 그렇죠? 이게 다 이산 확률 변수. 자, 이렇게 요거는 두 개 중 하나, 두 개죠. 끼케야 두 개고, 끼케야 네 개고, 이거 끼케야 세 개고, 요거 이제 다 파이나이트한 거고. 자, 이 W라는 변수가 0으로 실현되거나 1로 실현되거나 2로 실현되거나 3으로 실현되거나 이런 자연수 어느 거라도 실현될 수 있다. 이건 무한히 가는 거죠. 그죠? 무한이지만 이 각각의 값들을 분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요런 그 변수, 요것도 우리가 이산 확률 변수다.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그 이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분포 중에 이 포화송 분포라고 있습니다. 포화송 분포. 뭐 여러분 알면 좋고 뭐 몰라도 크게 지장은 없어요. 자, 이산 확률 분포. 아까처럼 아까 1이냐 2냐 5냐 나올 수 있는 값들이 있어야 되고 각각의 확률들이 있어야 되듯이, 자, 실현될 수 있는 값이 있어야 되고 각 값들에 대해서 확률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만약에 3개가 있다고 해서 다 이게 균등분포처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자, 그래서 x가 0 또는 1로 실현된다 라고 해가지고 이거 50% 확률이고 이거 50% 확률이고 이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0일 확률이 이게 30%고 예를 들어서 1일 확률이 70%다. 이런 거. 자, 이런 거 이제 보통 우리가 베르니 분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이와 같이 0이 될 확률이 30%, 1이 될 확률이 70%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을 함으로써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은 x라는 변수를 우리가 0이거나 1이거나 이거잖아요. 그렇죠? 0일 확률이 30%, 0.3. 1일 확률이 70%. 0.7 이렇게 그림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30%의 확률로 0이 되거나 70%의 확률로 1의 값을 갖는다라는 이런 방식으로 나타낼 수도 있겠다. 그렇죠? 굉장히 그 이산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방식이 다양하다라는 얘기고요. 자, 반면에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제 포화송 분포 같은 경우에는 이게 x로서 0도 되고 1도 되고 2도 되고 3도 되고 이 자연수 모두 다 돼요. 이게 0과 자연수 다 되는 거고, 그래서 임의의 0 또는 자연수 x가 나올 그 확률이 하나의 어떤 함수꼴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요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하고, 뒤에 이제 우리가 연속 분포에서 나오는 확률 밀도 함수하고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서는 이게 확률 질량 함수로서 특정 어떤 자연수 x가 나올, 임의의 자연수 x가 나올, 특정 x가 나올 그 확률이 이렇게 표현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이제 보통 이제 포화송 분포가 그렇게 이런 그 함수꼴로 표현이 되고요. 자, x라는 변수가 1, 2, 3, 4 중에 하나 표현이 되고 각각의 확률은 다음 표와 같다. 뭐 이런 방식 표로 또 이렇게 확률 분포 표로 또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산 확률 분포를 표시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다 다양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산 확률 변수 그 확률 분포표 지금 x가 그 이와 같이 1이냐, 2냐, 3이냐, 4냐, 20%, 30%, 40%, 10%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림으로 20%, 30%, 그러니까 0.2가 될 거고, 높이가 이거 0.3이 될 거고, 높이가 0.4가 될 거고, 이건 0.1이 될 거고, 그래서 합이 다 얼마가 되고, 1이 되는, 자, 1이 되거나 2가 되거나 3이 되거나 4가 되는 이런 그 확률 변수 x. 이렇게 그림으로 그 다시 말해서 각각에서의 확률, 각각에서 이산 확률 분포의 각각에서의 확률들을 그 막대 높이로 그려가지고 우리가 확률 분포를 나타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요걸 우리가 앞서 얘기했듯이 확률 질량 함수 또는 이제 각각 막대 높이를 우리가 확률 또는 확률 질량이라고 그래요. 이 막대 높이들을.
그래서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니면 확률 질량 그 함수를 어떤 그래프로 또 나타낼 수도 있고. 자,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하는 거는 분리가 안 돼. 0에서 1 사이에서 실현돼. 이런 거예요. 0에서 1 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실수들이 있죠. 0 옆에 값이 뭡니까? 0 옆에 0.1이 있나요? 아니죠. 0.01인가요? 아니죠. 0.001인가요? 아니죠. 0.0000000이 한 수천만 개, 수억 개 가서 1. 그거 있나요? 아니죠. 여기서 더가, 억 개 더가. 그 1. 옆에 있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없어. 왜? 연속체, 컨티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티넘이기 때문에. 실수가 그런 거죠. 실수가. 자, 이런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연속 확률 분포라고 한다. 연속 확률 분포. 그래서 이 정규 분포처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된다. x는. 그리고 확률 밀도는 이제 확률 질량 함수가 아니라 확률 밀도 함수인데 이 연속 분포이기 때문에 자, 밀도가 이렇다. 그래서 x는 실수 전체에서 걸쳐서 다 나올 수가 있다. 자, 요런 변수, 요게 바로 연속 확률 분포.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0에서 1 사이 구간 내에서 어떤 특정한 실수로 어떤 실수라도 실현이 될 수가. 이 0에서 1 사이에는 0.1도 있고 0.2도 있고 0.15도 있고 0.18도 있고 0.013도 있고 등등 어마어마하게 많은 무리수도 있고 또 더 많은 이 사이사이에 끼어서 또 유리수도 있고 또 뭐도 있어? 무리수도 있죠. 무리수도.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0에서 1 사이의 그 수의 개수라고 하는 게. 유리수도 있고 무리수도 있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 실수로 실현된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어떤 실수라도 실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건 우리가 그 각각을 그 이 포인트들을 분리해낼 수가 없는 이산 확률 분포가 아니라 연속 확률 분포가 된다. 라는 얘기고요. 자, 연속 확률 분포는 워낙 가능한 값들이 많기 때문에 x를 이렇게 표로 나타내 가지고 어떤 값에 대해서 확률이 얼마, 어떤 값에 대해서 확률이 얼마, 어떤 값에 대해서 확률이 얼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도저히 확률 밀도 함수 외에는 없습니다. 확률 밀도 함수. 그래서 정규 분포에서도 확률 밀도 함수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어디까지 플러스 무한대까지 다 되는 그런 거고, 아까 0에서 1 사이다 그러면 0에서 1 사이에 어떤 그 확률 밀도 함수가 있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 아마 중고등학교 때 공부했듯이 요 밑에 적분하면 얼마가 되는 1이 되는 그래서 이 전체 정규 분포도 요거 전체 다 적분하면 얼마가 돼? 넓이가 1이 되죠. 확률 밀도 함수는요 밑에를 다 적분하면 1이 되고,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 x라는 포인트에서 요 높이 요게 확률이 아니라 확률 밀도예요. 밀도. 확률이 아니야. 그래서 요 x가 나오는 확률, 이건 말이 안 되고, x 근방에 보통 이제 dx가 나올 확률이 요 밀도 곱하기 dx가 이제 대략 그 확률과 같아지게 되겠고, 그래서 이런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어떤 특정 그 예를 들어서 a에서부터 b까지의 그 실수가 나올 확률은 요 밑에를 적분해 가지고 구하죠. 그러면은 요 전체 넓이가 1이기 때문에 요 넓이는 당연히 뭐보다 1보다 작겠습니다. 이런 게 이제 확률 밀도 함수가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확률 밀도랑 확률은 다릅니다. 확률 밀도랑 확률은 달라. 자,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이산 확률 변수의 기대치를 구할 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값에다가 그 값이 나올 확률을 곱해가지고 이걸 다 더한다 이렇게 했고, 만약에 이게 연속 변수면은 요게 이제 연속적인 x죠. 연속적인 x고, 그 x에서의 확률을 곱하는 게 아니라 확률 밀도는 아직 확률이 아니야. 그래서 x 근방, 살짝 근방에 요거를 살짝 곱해줘야 요게 확률이 돼요. 요게 확률이야. 그쵸? 이거를 연속적으로 더해라. 그게 인테그랄이죠. 그래서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이 시그마가 이렇게 바뀌게 되고, 이 밀도 함수에다가 반드시 우리가 dx를 곱해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계산을 해줘야 되겠다. 연속 확률 분포에서는. 자, 평균 0이고 분산 1인 정규, 표준 정규 분포죠. 표준 정규 분포. 그래프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그리고, 이 평균이 얼마고, 중앙이 잘 안 그려졌는데 평균이 얼마고, 제로고, 퍼진 정도가 이제 보통 표준 편차 1로 나타나는 그런 그 표준 정규 분포고요.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이제 플러스 무한대까지 이제 모든 실수가 다 가능한 그런 그 확률 분포가 되겠고, 자, 요 밀도 함수를 식으로 쓰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거는 좀 여러분들이 외워두면 좋겠습니다. 1 나누기 루트 2파이 익스포넨셜 2 마이너스 2의 x 2분의 x제곱이고, 자, 일반적으로 x라는 변수가 정규 분포
평균이 뮤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 표준편 시그마인 그런 분포를 따를 때 그 x의 확률 밀도 함수는 요거 이제 여러분 아마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자 기억 못하는 지금 기억하면 됩니다. 1 나누기 시그마 루트 2파이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2 시그마 제곱분의 x 빼기 평균의 제곱 이렇게 생겼단 말이죠. 자 그래서 요거 확률 밀도 함수 이렇게 생겼고 자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이 그 그래프로 어떻게 그릴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요 그래프 그리는 거를 보여드리면서 저 이번 주차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정규분포의 밀도함수를 한번 그래프로 그려보려고 엑셀로 그려보려고 여기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밑에 x축이 있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다 표현할 수는 없고 마이너스 4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보다 0.1씩 더해줘. 0.1씩. 자 그래서 마이너스 4에서부터 어디까지? 플러스 4까지를 격자를 만들어요. 격자 아직도 안됐네. 4가 자 격자를 만들고 4 여기가 4까지 격자를 만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요거는 x고 여기다 이제 그 밀도함수 값 요거는 x고요. 요건 x고 여기다 밀도함수 fx의 값을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다고요? 1 나누기 sqrt 스퀘어 루트 2 곱하기 파이 그쵸? 그리고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요거 x의 제곱 나누기 2 가로 닫고 이렇게 여러분 여기 제가 식을 다시 썼는데요. 자 보다시피 요 가로를 잘 쳐줘야 되겠죠. 1 나누기 스퀘어 루트 2파이니까 이렇게 가로 쳐주고 자 그리고 엑셀에서 파이 쓸 때는 파이라고 쓰면 안되고 파이 뒤에 이렇게 가로를 쳐줘야 되고요. 이렇게 항상 빈 가로 그냥 쳐주고 자 여기 익스포넨셜 이거 여기 x제곱 그리고 나누기 2 그래서 이 가로를 적절히 이제 잘 묶어서 계산을 해서 엔터 치면 이와 같이 값이 나오게 되죠. 그쵸? 자 그래서 요걸 그대로 이 모든 값들에 대해서 다 적용을 그대로 해주면은 자 지금 우리가 여기서 그 보다시피 그 A2가 어딥니까? 이쪽 이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밑으로 우리가 깔았기 때문에 이 식을 보면 역시 또 A3로 또 자동으로 이렇게 내려가게 되죠. 그래서 각각의 이 x 값들에 대해서 이 똑같은 방식으로 계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이제 우리가 저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그림을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삼포도 이런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벌써 딱 보기에도 뭐같이 생겼어요? 정규분포처럼 생겼지. 그치?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불필요한 라인들은 좀 다 없애버리고요. 없애버리고 그리고 요거 이제 점점점 있으면 보기 싫으니까 요거는 이제 좀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연결을 뭐 여러가지 방식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연결을 자 실선 이렇게 해주고 실선 좀 두껍게 해주고 자 표식은 좀 없애주고 표식은 이 동그라미 있는 거 이거 없애주고 없음. 그러면 이제 이런 그 부드러운 곡선 형태의 정규분포 표준 정규분포 일단 평균이 0이고 저 분산이 1 또는 이제 표준편차가 1인 그런 그 표준 정규분포의 밀도함수 확률 밀도함수의 그래프를 엑셀에서 그려본 것이고요. 자 이런 부드러운 곡선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제 그 각 그 격자 점을 잘 좀 짧게 설정을 해줘야 되고 이걸 너무 넓게 설정을 해주면은 이게 막 이렇게 꺾은 선으로 막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좀 부드럽게 나오게 하려면은 결국 우리가 격자마다 계산을 한 다음에 그거를 연결해 줄 수밖에 없어요. 이 그래프를 엑셀로 그린다라는 것 자체가.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런 이 어떤 특정 함수의 그래프를 엑셀 갖고 구현을 해봤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실습을 잘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번 5주차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 많았습니다.